안녕하세요. 땀쟁이 홍벨로입니다. 자, 오늘은 컴페티션 로드 모델 3가지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자, 엔듀런스 올라운드, 그 다음 뭐였죠? 에어로입니다. 잠깐 깜빡했어요. 자, 엔듀런스 편하다, 올라운드 말 그대로 올라운드다, 에어로 안 편한데 빠르다, 끝은 아니고요.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저희 홍벨로는 자이언트 전문점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모델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왼쪽부터 디파이, 엔듀런스, 가운데 TCR, 올라운드, 오른쪽 맨 끝에 프로펠, 에어로, 이렇게 3가지 모델입니다. 자, 첫 번째 엔듀런스는 편하고 장거리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래서 편한 거에 초점이 맞춰진 로드 바이크입니다. 근데 편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도 일단은 컴페티션 모델이에요. 파리 르베라는 대회에 출전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장거리나 좀 좋지 않은 땅에서 승차감을 좀 편하게끔 주행할 수 있는 모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TCR 올라운드 모델이죠. 예전에는 이런 올라운드 모델들을 이런 투어 대회에서 GC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타던 모델들입니다. 왜냐면 GC 라이더들은 아무래도 이 클라이밍에 특화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TT도 잘 타야 되고 하지만 첫 번째가 이제 클라이밍 능력이 좋아야지 종합 우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올라운드 모델을 탐으로써 클라이밍과 평지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자, 세 번째는 에어로 모델입니다. 자, 에어로 모델은 말 그대로 이제 빠른 속도와 즉발적인 힘을 딱 페달을 탁 주면 프레임이 딱 이 힘을 받으면서 자전거가 쭉쭉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스프린터 선수들이 많이 애용하는 모델 라인업들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올라운드랑 에어로의 모델 그 중간이 약간 애매해진 것도 있어요. 왜냐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섞어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델들을 다 똑같이 섞어서 그냥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이언트에서는 아니지만 이 스페셜라이즈들은 에어로 모델 자체가 없어졌죠. 근데 이제 자이언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직도 두 가지 모두 생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서 비교 영상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겉으로만 봤을 땐 생김새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에어로만 빼고. 자, 근데 어디서 승차감을 잡냐, 승차감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속도가 빨리 나오냐, 이걸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승차감을 잡는 포인트는 각이 잡혀 있느냐 아니면 동글동글하게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먼저 디파이를 보시면 옆에서 보면 프레임이 그렇게 안 두꺼워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면 프레임이 납작하죠. 자, 반대로 프로펠은 옆에서 보면 프레임이 이렇게 왜 두껍냐? 라고 하지만 위에서 보면 굉장히 또 얇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결국에는 지면에서 올려오는 충격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의 차이예요. 자,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다 동글동글하게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조금 분산해서 이 엉덩이로 올라오게끔 해주는 거죠.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운 튜브도 이렇게 납작하게 동글하고 널쩍하게 만들어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최대한 돌려서 올라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트 튜브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딱 봐도 동글동글하죠. 자, 그 다음에 시트 스테이도 보시면
얘네가 딱딱딱 각져 있는 게 아니라 널찍하게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삼각이라고 하는 시트튜브와 체인스테이에 그다음에 시트 튜브까지 해서 이렇게 후삼각면이 굉장히 긴 거를 볼 수 있어요. 이 후삼각면이 길어지면 뒷바퀴로 올라오는 충격에 시트 포지션까지 올라가는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승차감이 전체적으로 좋아집니다. 길고 라운딩 돼 있고 라운딩 처리돼서 엉덩이 덜 나야. C튜브에서 라운딩 돼 있고 헤드 튜브도 뭉퉁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손목이 덜 나야. 반대로 우리 프로펠 친구는 자, 후 삼각면에 있는 이 시트 스테이 부분이 각져 있죠. 되게 좁습니다. 좁고 시트 튜브의 튜빙도 각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각져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후삼각면이 되게 짧죠. 그러면은 충격이 길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로. 자, 그러면은 엉덩이 아야. 헤드 튜브도 보시면 아까 디파이와 다르게 되게 얄쌍하게 생겼죠. 길고. 그러면은 지면의 충격이 즉발적으로 올라와서 손이 아야. TCR은 적당히 라운딩이 되어 있고 다운 튜브도 적당히 둥글둥글하고요. 후삼각면도 길이가 D5보다는 짧고 프로펠보다는 깁니다. 그리고 시트 튜브의 체결 부위도 엄청 각져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동그랗지도 않죠. 덜 나야. 덜 나야. 자, 그러면은 승차감은 제일 덜 나야, 덜 나야, 아야예요. 그럼 우리가 왜 에어로를 타느냐? 그러면 디파이 다 타면 되죠. 맞아요. 편하게 타는 걸 원하시면 그냥 디파이 타시면 돼요. 엔듀런스 모델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속도죠. 속도와 이 두꺼운 튜빙, 다운 튜빙, 그리고 짧은 후삼각으로 인해서 되게 선이 굵은 프레임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각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전거가 전체적으로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관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페달을 딱 밟았을 때 힘을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자, 디파이나 TCR처럼 승차감이 편한 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지만 내가 페달을 탁 밟았을 때 이 프레임이 탁 하고 받쳐주는 이 수직 강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평지에서 특히 이런 두꺼운 림을 딱 착용하고 밟았을 때 쭉 뻗어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올라운드 성향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할 때도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전거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무작정 편하자고 디파이를 탈 것이냐? 나는 중간이니까 TCR을 탈 것이냐? 나는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하니까 프로펠을 탈 것이냐? 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선택하는 방법과 이유는 되게 가지각색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나는 자전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이지만 장거리 주행도 좀 하고 싶고 출퇴근도 좀 편하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편한 포지션 또는 사무직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좀 허리를 많이 숙이는 게 좀 거북하다. 하지만 로드는 타고 싶다. 그러면 엔듀런스 정말 강하게 추천드려요. 후회 안 하십니다. 저도 로드 자전거를 엔듀런스 모델로 처음 입문을 했습니다. 편해요. 그 다음에 나는 다 필요 없어. 이 굵은 선과 강력한 힘 그리고 속도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라고 하시면 프로펠 추천드려요. 에어로 모델들 선이 딱 두꺼워서 딱 봐도 이쁩니다. 근데 승차감이 좀 딱딱하고 장거리 주행하면은 몸에 오는 피로감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이렇게 봐서 뭐 나겠어 싶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요. 또 뭐야 하고 하지만 혹시나 동호회 다니시는 분들 비교해서 타보시면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짧은 스프린터, 그 다음에 나는 스트라바에서 PR을 찍고 말 거야. 프로펠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승차감도 좋았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주행성도 좋았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간지도 좀 덜 떨어졌으면 좋겠고 하면 무조건 올라운더 TCR. TCR은 정말 명차예요. 프로펠의 장점과 디파이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승차감도 편하고 주행성도 좋고. 그래서 옛말에 40대 아저씨가 검은색 TCR을 타고 남산을 올라가면 따라가지 말라는 약간 자전거 덕후계의 약간 격언이 있을 정도로 이 TCR은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모델입니다. 자,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편하고 장거리 주행에 특화된 엔듀런스 모델인 디파이. 포지션은 조금 딱딱하지만 평지에서의 이 속도감과 강성을 확보된 프로펠, 두 가지의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는 TCR. 자, 당신의 선택은?